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8, 충남 천안에 사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며느리 미움은 시누이라고. 저는 그 말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보다 무서운 게 시누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만난 남편은 한의대를 졸업하고 막 한의사 자격증을 딴 상태였죠. 저는 한의원을 개업하는 게 꿈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한방 비법도 있고 침과 한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남편의 꿈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확고한 꿈이 있고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멋지시네요. 한의원 개업하시면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개업 자금이 없어서요. 한의원 차리려면 최소 3억은 있어야 하는데 저희 집은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남편의 집안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었는데 오빠인 남편을 한의대까지 보내느라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답니다. 저희 집도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친정에 작은 땅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었는데 시골 땅이라 크게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세로 3억 정도는 되는 땅이었죠.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도 늘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제가 힘들 때면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줬죠. 미선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응, 상사한테 혼났어. 실수한 것도 아닌데 괜히 화풀이 하더라. 많이 속상했겠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봐. 너무 마음 상하지 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1년을 만나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선아, 나 한의원 개업하고 싶은데 자금이 정말 없어. 부모님께 부탁드려볼까 생각도 했는데 이미 나 한의대 보내느라 빚도 있으시고.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친정 땅을 팔면 되긴 하는데 그 땅은 할아버지 유산이었거든요. 부모님이 노후 자금으로 아끼고 계신 땅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죠. 오빠, 우리 친정에 땅이 하나 있어. 그거 팔면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로 한의원 차리면 어때? 뭐, 정말? 근데 그건 미선이 부모님 땅이잖아.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잖아. 오빠 꿈 이루는데 보탤 수 있으면 좋겠어.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엄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딸? 결혼할 사람이 한의사인 건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한의원을 개업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대요. 혹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팔아서 개업 자금으로 쓸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죠. 미선아, 그 땅은 내 할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시면서 모은 땅이야. 우리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거고, 그걸 사위 개업 자금으로 쓴다는 게. 아빠 알아요. 근데 제 남편이 정말 훌륭한 한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한의원 잘 되면 부모님 모시고 잘 살게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엄마 아빠야 뭐 딸 하나뿐인데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지. 근데 꼭 계약서 써라. 나중에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엄마, 무슨 계약서까지. 우리 믿고 사는데. 아니야.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엄마 아빠 평생 살면서 많이 봤어. 꼭 계약서 쓰고 한의원 지분도 내 이름으로 절반 넣어라. 알았어요, 엄마. 결국 땅을 3억에 팔았고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박미선 부모가 이정우 남편에게 3억 원을 투자함. 투자금으로 개업하는 한의원의 지분 50%는 박미선 명의로 등록. 한의원 폐업 시 투자금 전액 우선 반환. 이렇게 명시했어요. 남편은 계약서를 보더니 살짝 표정이 굳었어요. 장인어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저희 가족인데. 정우야, 가족이니까 더 확실히 해두는 거야. 너도 나중에 괜한 오해받지 않으려면 이게 좋을 거야. 알겠습니다. 남편은 결국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살짝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장인어른이 날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하네. 그런 게 아니야. 아빠가 원래 꼼꼼하신 분이야. 이해해줘. 결혼 후 우리는 천안에 한의원을 차렸어요. 정한의원이라는 이름으로요. 위치는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주택가 근처인데 접근성도 좋고 주차장도 있는 1층 상가였죠.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었어요. 인테리어에 1억, 한의학 기구와 약재 구입에 5천만 원, 나머지는 초기 운영 자금으로 남겨뒀어요. 개업 준비를 하던 중 시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큰 여동생 정수아 씨는 35으로 대기업 다니는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사는 편이었어요. 작은 여동생 정수진 씨는 33으로 공무원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고요. 오빠, 한의원 개업한다며? 축하해. 고마워, 수아야. 수진아. 근데 오빠 들었어. 형님 친정에서 땅 팔아서 개업 자금 됐다며? 응.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도와주셨어. 와, 대박. 3억이나? 형님 집안 부자네. 수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뭔가 시샘 섞인 눈빛이었죠. 아니에요. 그냥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 노후 자금이었는데 저희 도와주신 거예요. 어머,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도와주시다니. 우리 오빠 복도 많지. 그 말투가 묘하게 비꼬는 느낌이었어요. 개업 첫날 화환들이 들어왔어요. 친구들도 왔고 친정 부모님도 오셨죠. 정우야, 열심히 해라.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 된다. 네, 장인어른.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는데 시누이들도 함께 왔어요. 어머, 인테리어 잘했네. 3억 들인 보람이 있어. 수아가 둘러보며 말했어요. 근데 오빠,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과연 본전 뽑을 수 있을까? 요즘 한의원 많아서 경쟁 심하다던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형님 친정 돈으로 차린 거니까 망해도 형님 책임이긴 하겠다. 그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개업 첫날이라 참았어요. 개업 후 첫 달 환자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두 명, 많아야 3명 정도였죠.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돌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빠 어떡하지? 이러다가 조금만 기다려봐. 입소문 나면 환자 올 거야. 월세 300만 원, 직원 월급 200만 원, 약제비, 관리비. 매달 적자가 500만 원씩 났어요. 3개월이 지나자 남은 돈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시누이 수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한의원 장사 어때요? 아, 아직 초기라 환자가 많진 않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한의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신생 한의원이 자리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3억이나 투자했는데 망하면 어쩌려고요?
형님, 부모님 노후 자금 날리는 거잖아요. 수아 씨,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에이, 형님은 너무 낙천적이셔. 장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데. 우리 오빠가 실력은 있어도 장사 수완이 있나 모르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환자는 여전히 적었고 적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됐을 때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정우야, 한의원은 어떠니?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 아직 환자가 많진 않아요. 그래, 걱정되는구나. 돈 많이 들였는데. 그때 수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형님 친정에서 3억이나 됐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요. 수아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3억짜리 땅 팔아서 투자했는데 6개월 만에 반 날린 거잖아요. 형님, 부모님이 들으면 기가 막히시겠어요. 저는 참다 폭발했어요. 수아 씨,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도 힘든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 형님. 제가 뭐 잘못된 말 했나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아니면 형님이 장사 좀 도와주세요.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서 남편 개업 자금만 대주고 끝인가요?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한의원은 전문적인 거라. 그럼 홍보라도 하세요. SNS라도 하시든지. 요즘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환자 오길 기다리면 누가 와요? 수아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다 날릴 것 같아. 미선아, 미안해.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야. 오빠 실력은 좋아. 그냥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3억을 다 날리는 건 아닐까? 그러던 중 7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한의원에 오셨어요. 원장님, 저 무릎이 너무 아파서 큰 병원도 가보고 다른 한의원도 다녀봤는데 안 나아요. 여기가 새로 생긴 곳이라던데 한번 봐주세요. 남편이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했어요. 할머니, 이 한약 2주 드시고 다시 오세요. 침도 일주일에 3번 맞으러 오시고요. 알았어요, 원장님. 2주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환해져 있었어요. 원장님, 무릎이 정말 좋아졌어요. 계단도 이제 잘 올라가져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원장님, 제가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소문 낼게요. 여기 정말 실력 좋은 한의원이라고. 그 할머니가 정말 소문을 냈나 봐요. 그 다음 주부터 환자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명, 7명, 10명. 3개월 후에는 하루에 20명 정도 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환자가 늘고 있어. 그러게. 드디어 입소문이 나나 봐. 개업 1년이 되자 드디어 월 수입이 지출을 넘어섰어요. 월 매출 1,500만 원. 지출을 빼면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빠,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러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본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한의원 요즘 어때요? 아,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아직 본전은 못 뽑았죠? 벌써 1년 넘었는데. 3억 투자하고 1년 넘게 적자면. 형님, 부모님 속상하시겠어요. 수아 씨,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에이, 형님. 장사 잘 되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아직도 매달 적자라며? 솔직히 저 같으면 벌써 접었을 거예요.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일찍 정리하는 게 남은 돈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저희를 무시하는 걸까? 2년이 되자 한의원이 지역에서 제법 유명해졌어요. 특히 남편의 침술 실력이 소문났죠. 오래된 통증, 디스크, 관절염 등을 치료하는데 탁월했거든요. 원장님, 저 허리가 10년 동안 아팠는데 여기 와서 한 달 만에 나았어요. 원장님 덕분에 무릎 수술 안 하고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환자들의 후기가 온라인에 쌓이기 시작했고 SNS에서도 입소문이 났어요. 월 매출이 3천만 원으로 늘었고 순이익은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오빠, 이제 본전 뽑을 수 있겠어. 그러게. 2년 걸렸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저희는 매달 1,00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3억을 갚기 위해서요. 3년이 되자 한의원이 너무 좁아졌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2시간씩 걸렸거든요. 오빠, 한의원 확장하면 어때? 그래야 할 것 같아. 옆 상가가 비었던데 거기 계약하면 어떨까? 우리는 옆 상가까지 확장했어요. 한의사 선생님도 한 분 더 고용하고 직원도 늘렸습니다. 월 매출이 6천만 원으로 늘었고 순이익은 3천만 원이 됐어요. 오빠, 우리 드디어 성공한 것 같아. 다 당신 덕분이야. 포기하지 않고 믿어줘서 고마워. 그때쯤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정우야, 한의원 요즘 잘 된다며? 네, 어머니. 감사하게도 환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다행이구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때 수아가 말했어요. 오빠, 근데 아직도 빚 못 갚았죠? 벌써 3년 넘었는데. 형님, 부모님께 빚 갚으려면 언제까지 걸릴 거예요? 수아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 부모님 노후 자금 3억을 이렇게 오래 묶어두면 어떡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아 씨, 우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에이, 형님.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저 같으면 벌써 다 갚았을 텐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빨리 빚을 갚아서 시누이 입을 막아야겠다고. 5년이 되자 한의원이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한의원이 됐어요. TV 지역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소개됐죠. 정한의원, 침술의 명가. 월 매출이 1억을 넘어섰고 순이익은 5천만 원이 됐어요. 우리는 드디어 3억을 다 모았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3억 5천만 원을 친정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아빠, 엄마. 늦었지만 투자금 다 갚아요.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미선아, 고생 많았구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대견할 수가. 사위도 훌륭하고. 아빠,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시고 잘 살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시누이 수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형님, 저예요, 수아. 응, 무슨 일이야? 형님, 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구조조정에 걸렸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한다고 대출받은 돈이 있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돈 다 날렸어요. 형님, 저 도와주세요. 제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가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수아 씨, 기억나요? 5년 전에 우리 힘들 때 뭐라고 하셨죠? 형님, 3억짜리 땅 날렸네. 쪽팔리겠어요. 일찍 정리하는 게 남은 돈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님,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밤 남편이랑 울면서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그때 수아 씨가 조금이라도 응원해줬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형님, 제발. 수아 씨,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일찍 정리하는 게 어때요? 저는 수아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형님, 제발.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수아 씨,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우리도 한의원 확장하느라 여유 자금이 없거든요. 형님, 그리고 수아 씨,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해요. 자기가 한 말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어요. 수아한테서 온 전화야? 응. 도와달라고. 어떻게 했어? 거절했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지금은 개업한 지 8년이 됐어요. 한의원은 지역에서 제일 큰 한의원이 됐고 지점도 2개 더 냈습니다. 연 매출 15억, 순이익 7억 정도 됩니다.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드린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가끔 여행도 다니시고요. 시누이 수아는 결국 집을 잃고 남편과 이혼했대요. 지금은 친정에서 살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작은 시누이 수진이는 가끔 한의원에 와요. 형님, 그때 우리 언니가 정말 심했죠? 저도 옆에서 보기 민망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형님이 대인배예요. 저 같으면 평생 용서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대신 해주더라. 사람들은 말하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반대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수아는 그때 저희를 응원했더라면 지금쯤 우리 한의원의 큰 후원자가 됐을 거예요.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줬다면 우리도 수아가 힘들 때 전부를 다해서라도 도왔을 겁니다. 하지만 수아는 우리를 조롱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비웃었죠. 그래서 저도 수아가 힘들 때 외면했습니다. 잔인한 건가요? 아니요. 이게 인과응보예요.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해요. 남편도 성공했고, 친정 부모님도 편안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아의 몰락이 즐거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도 없죠. 여러분, 사람 대할 때 조심하세요.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